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최근에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오른쪽에 블록당 오퍼레이션의 수치를 보시면요, 99 또는 100이라는 숫자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뜻을 해석을 해드리자면 하나의 트랜잭션, 즉 거래에 100개의 작업을 묶음 처리를 해서 한 번에 전송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평균적으로 이런 묶음 처리가 많이 되고 있을 때에는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파이오니어 개인 지갑을 생성해주고 있는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해주는 지갑 주소를 검색을 해보았을 때 실시간으로 수많은 작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확실히 증가 중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파이 도어 앱에 접속을 해서 파이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 수는 약 215만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 마이그레이션 계정 수와 그 기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를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작년 3월 정도에 탈중앙 KYC가 시작이 되었고 검증자를 많이 모으기 위한 초기 KYC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간 KYC를 진행을 하면서 검증자들을 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6월 중순이 조금 넘어서 본격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 수가 바로 100만을 쉽게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채널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요, 거의 매 블록마다 엄청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KYC를 악의적으로 오해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중국의 유저라든지 KYC를 분산형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문제점을 추정을 하게 되면서요, 그래프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체 구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 수의 양이 약 100만 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6월과 7월 약 한 달 동안 100만 건의 계정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던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100만 건의 계정은 약 6개월간에 걸쳐서 계속 지속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조조한 데이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체 구간이 생기는 이유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분명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왜 이런 구간들이 장기화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으신데요. 제가 현재까지 KYC 개발 관련해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 보았을 때는 이런 정체 구간들이 결코 부정적으로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 KYC 또는 분산형 KYC 알고리즘을 더 완벽하게 개발해 나가는 부분, 또는 AI 검증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KYC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코어팀의 공지나 코어팀의 소통 내용, 또는 메가 모더나 일반 모더분들의 메시지를 모두 통합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파파 카페에서 캔리님이 올려주신 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이파파 카페에서 검색어에 캔리님을 검색을 하시고 필터링을 글 작성자로 설정해 놓으시면 현재까지 캔리님이 공유해주신 글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폐쇄형 메인넷의 여정을 그저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금쯤 KYC 알고리즘이 어느 부분이 수정이 가해지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하게 통과가 되고 있는지, 향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추측을 해 보시면서 지켜보시게 되면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겹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팩트를 다시 추가해드리자면 작년에 이미 800만 명 이상에게 KYC가 배포가 된 상태였습니다. 저와 캔니님 모두 한 번씩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리고 그중 350만 명 정도가 KYC 통과를 이미 한 상태이고, 이 중 또 200만 명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한 상태인데, 즉 현 KYC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것보다 사실 더 많은 분들에게 배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양식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신다라든지 기술적으로 잘 읽히지 않는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면서 KYC 통과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스톡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코어팀은 그것들에 관한 모든 문제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또 패턴화 시켜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것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결과 중에 인간 검증자들이 실수 검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잘못된 검증을 하는 경우를 골라내서 AI에게 그것을 학습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AI 기술을 더한 파이의 탈중앙 KYC는 빠르게 되는 것보다는요, 정확하게 개발이 되고 오픈 메인넷으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는 이 KYC 기술 자체가 큰 가치이자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니면 제 채널을 구독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제 영상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해 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좀 크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댈러스 엑스포에서 열린 2023년 박람회에 베트남 기업과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 박람회에서
정말 많은 부스에서 파이코인에 대한 결제를 오픈을 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제 주관적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박람회와 바자회의 컨셉을 반반씩 섞어 놓은 베트남 커뮤니티 이벤트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베트남은 파이코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호화폐에 가장 열성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지난 지표들을 확인해 보더라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지수 순위에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큰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미국 버지니아 댈러스 엑스포에 열린 2023년 박람회에 참가한 다양한 이 베트남 중소기업들 또는 일반 소상공인들은 파이코인으로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고 홍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트위터나 유튜브에 노출이 되면서 다시 한번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파이코인의 포텐셜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윗에서 자주 보이는 파이 네트워크 영상이 있어서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물론 영상은 작년에 나온 영상이긴 하지만요, 이 소스는 호주의 칼카이 미디어라는 곳이고요. 구글을 검색을 해본 결과 여러 자산시장, 통화시장, 부채시장, 주식시장 등등, 상품시장 등등 최신 개발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뿐만이 아니고 파이가 사용 중인 합의 알고리즘이죠. 바로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이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원래부터 친환경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블록체인 합의 방법으로 유명세를 떨쳐왔었습니다. 하지만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서도 또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시청을 하시면서 친환경적인 요소의 장점과 파이 네트워크가 내세우고 있는 큰 특성 중 하나인 대중성을 한번 같이 머리에 그려보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i and welcome to the latest videos of Kalkine Media. I'm Rose Jacobs, and in this video we'll explore whether or not Pi coins can be converted to cash. But just before we do, keep in mind that crypto remains a volatile asset class, so it's important to do your own research before investing. The Pi coin crypto seems to have recently created a buzz in the crypto world. The project has attracted a flurry of crypto enthusiasts while promising a higher return. In addition, it gained traction due to its claims that it provides innovative services that focus on solving one of the biggest hurdles of the crypto industry, which is mining. In general, crypto mining is highly technical and expensive. However, for Pi coin, the situation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mining of cryptos. Nicholas Kokalis and Cheng Dao Fan, both Stanford graduates, started the project. The virtual developer platform enables the users to mine the Pi coins through their smartphones. The project also has gained traction amongst several climate-focused investors, claiming to b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roject. Given the serious criticism the crypto has witnessed in recent years due to its impact on climate and huge electric consumption, the project, with claims of being climate friendly, attracts crypto market enthusiasts. The users could mine the Pi coins by draining the batteries of their smartphones while decreasing the climate impact. The project claims to have a user base of over 30 million. In addition, the Pi network had also added several other features over time, including the application, a browser, wallet, and much more. The project claims to focus on empowering the masses through economic benefits. Apart from providing a whole Web3 experience, it also aims to deliver security solutions through mobile transactions. Even though several investors are looking for ways to know the price of the Pi crypto, it's not yet possible for users as it isn't listed on any exchanges. Since its launch, the developers have provided hints that it would be listed on an exchange in the coming years, but this has not yet happened. However, given a robust user base and notable rating on several platforms, it has gained several investors, while many are creating accounts daily.